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쉐이더 노드를 통해 빗방울이 흐르는 창문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 창문을 보면 빗방울이 맺히고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몇 가지 텍스처와 매핑 노드로 빗방울처럼 보이도록 노말과 러프니스 맵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드로 이제 만들기 전에 자, 플랜을 하나 꺼내줍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X축으로 90도로 세워주고요. Z축으로 한 칸 위로 올려줘요. 그래갖고 이 정도로 두고 약간 잘 보이게 이렇게 좀 기울여주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더를 이제 집어넣어 주는데요. 그 전에 여기 뷰포트 쉐이딩이라 해갖고 미리 어떤 쉐이딩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하자 플랜을 할당하죠. 여기다가 레인 드롭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테리얼 굿 이제 기본 재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고 이제 유리 재질을 생각한다면은 뭐 색깔이야 뭐 약간 푸른 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해주고요. 초록색 쪽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푸른색 쪽만 볼랑말랑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러프니스가 되어 있죠. 유리가 표면이 이제 나중에 러프니스 처리는 이제 하겠지만은 기본은 이제 러프니스 자체가 상당히 낮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처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질의 설정이 밑에 쭉 보시면은 세팅에 보면 블렌드 모드 되어 있죠. 요거를 알파 블렌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야 이제 유리처럼 이렇게 뒤에가 이제 비쳐 보이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트랜스미션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관통 투과를 이제 설정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유리처럼 완전히 이제 반짝반짝하게 매끄럽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제 기본적인 유리처럼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EV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렌더링을 뭐 특별하게 더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뭐 러프니스를 조절해 보면은 이제 흐림 정도나 말끔한 정도가 돼 있죠. 이제 뭐 이런 흐림 같은 경우는 뭐 유리에 뭔가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습기가 차갖고 아니 뭔가 묻어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표면이 거칠어진 거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를 낮게 이렇게 해주고요. 배경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월드 오페시티를 이렇게 주고 배경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을 좀 딴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갖고 저는 쉽야드 빌딩 이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태양 쪽이 잠시만요. 블러를 좀 줄여갖고 배경이 좀 잘 보이게 태양 쪽이 저쪽이군요. 그래서 살짝 태양 쪽으로 바꿔볼게요. 좀 빛을 받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갖고 표면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쉐이드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유리 위에 이제 빗방울이 맺히는 거 이제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고 이제 뭐 빗방울이 계속 이제 몽글몽글하게 해서 그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얘들 이제 물이나 유리나 이런 애들은 어떤 컬러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 지정된 걸로도 이제 하얀색으로도 이제 충분하고요. 딱히 이제 스페큘러, 메탈릭은 이제 얘네는 잘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낼 필요도 없고, 러프니스는 이제 물이나 유리나 이런 건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깔끔하잖아요. 그 러프니스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로 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유리는 이제 됐고 물방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메시나 이런 걸로 표현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쉐이더를 통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간단한데, 이제 입체감이 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물이 이만큼 볼록하게 튀어나올 필요는 없는 거고, 약간만 위에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노말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물방울이 위에 잔잔하게 맺히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그 전에 얘를 조금 UV를 미리 좀 펴놓겠습니다. UV를 펴놓는 걸로 그런 활용할 게 있어갖고,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위치를 바꾸고 얘가 위치가 어딘지 일단 눌러봅시다. 이렇게 제대로 맞지. 위에가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가끔 이거 UV가 요 아래쪽이 요 위에 있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맞지가 않으면. 그 위치가 요가 찍은 부분이 요게 뭐 아래가 있다든지 반대로 돼 있다든지 하면은 뒤집어 준다든가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이제 UV가 일치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쉐이더 에디터로 넘어가고요. 전에 가까이 둔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고 아까 말한 노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노말이 이제 필요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물방울의 어떤 그 표면의 형태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지만은 어떤 건 동그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약간 늘어진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뭐 옆으로진 되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혹은 뭐 다른 보로노이 텍스처 이런 걸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뭐 텍스처에 뭐고 Shift A에서 텍스처에 보로노이 텍스처라고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가지고 자 얘를 이제 노말로 써야 되는데 자 보로노이 텍스처 어떤 형태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면은 얘 보시면 메테리얼 아웃풋이 있죠. 이걸 서페이스에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재질이 아닌 이제 메테리얼에 바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거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보로노이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서페이스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컬러랑 디스턴스랑 다르죠. 자, 디스턴스를 봤을 때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흑백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냐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메테리얼 아웃풋에 이제 먼저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로노이 텍스처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3D가 있고 그죠? 디멘션이 있고 여기 보면은 피처 아웃풋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스무스 F1 뭐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F1보다는 조금 얘는 좀 각진 느낌 뭔가 이렇게 나죠? 그리고 이거는 스무스 F1 하니까 약간 좀 부드러운 아까 좀 각진 것들이 사라졌죠. 약간 동글동글한 게 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은 이렇게 좀 이제 형태 같은 거를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점 같은 게 막 보이죠? 그죠? 점 같은 게. 자, 이거 이제 흰색과 검은색을 뒤집어 준다면은 요 흰색 부분 점 같은 것을 이제 물방울 같은 걸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런 텍스처 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텍스처 같은 걸 쓸 때 항상 앞에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게 인풋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텍스처를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는 거. 매핑, 항상 요 두 개는 그냥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습관적으로 항상 노드를 쓸 때 요 두 개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매핑은 항상 꺼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개별로 뭔가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UV를 통해서 매핑을 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UV가 없이 뭔가 복잡한 형태의 어떤 재질이 되려면 뭐 제너레이티드 해갖고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뭐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혹은 카메라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좌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거 코디네이터. 그 매핑은 그걸 조절하는 중간자이죠. 각 XYZ 그 위치, 뭐 회전, 스케일. 가지고 이 둘은 항상 단짝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보로노이 텍스처 어디를 통제할 것이냐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래갖고 뭐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 이런 것도 있죠. 그래갖고 자, 이 상태에서 딱 마지막에 또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냐. 가지고 또 컨버터를 통해서 항상 또 마지막 조절자인 컬러 램프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컬러 램프라는 게 필요하고 아직은 여기 넣기 전에 자, 컬러 램프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조절할 용도로 또 여기다가 RGB 커브란 RGB 커브도 컬러 램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조절하는 값을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컬러 램프만큼이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자, 이걸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걸 조절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그래, 네이처 이렇게 막 검은색 영역을 좀 더 강화하고 흰색 영역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늘릴 수 있는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검은 부분이 마치
요거 어떤 물방울의 그런 잔 맺힘 같은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난 다음에 창문에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느낌 좀 같기도 하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아직은 이제 좀 다듬어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를 쓰고 싶은데 이 검은색 영역을 그럼 지금 이게 검은색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거든. 흰색은 있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흰색 영역으로 빼고 검은색을 이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쌀알 무늬 같이 좀 빗방울이 맞고 난 다음에 남은 그런 위에 맺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이제 나고 그 다음에 여기 RGB 커버에서 이거를 이제 좀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지금 영역이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흐린 부분이 있죠. 근데 흐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서 완전히 메꾸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방울이 약간 여기 깔끔하게 맺히지 않아요. 그 맺히는데 옆에 좀 흐리게 빠지는 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흐려 보이는 게 조금 깔끔하게 더 나으니까 저 이런 식으로 RGB 커브로 자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다채로 물방울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어요. 그래갖고 얘보면 이제 메테리얼 아웃풋이라는 거를 이제 원복을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가지고 얘의 컬러 값을 가지고 얘 이제 노말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Shift A를 해서 벡터에 여기 보면 뭘 써야 될까요? 범프를 씁시다. 벡터를 해갖고 범프. 그러니까 노말은 여러분 노말 맵 같은 거를 쓰면은 이렇게 이건 노말과 노말 맵이 있는데 지금 보면 흑백 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흑백 맵은 헤이트 값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범프 맵이라고 하는데 이제 범프라고 하는데 흑백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헤이트 값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어차피 흑색밖에 없잖아요. 흑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 값을 헤이트 값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노말로 해서 노말 맵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서페이스로 원복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이시겠죠?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그런 어떤 물방울 같은 느낌이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시작으로 갔을 때도 이제 거제 물방울처럼 이제 금방 보이죠.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세부 조정을 이제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물방울이 조금 약간 원뿔 모양처럼 들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살짝 줄여볼게요. 디스턴스를 한 0.002 0.001 이건 너무 좀 너무 납작한 느낌이죠. 0.01 0.00 0.05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물방울이 맺힌 듯한 느낌이 팍 나죠? 좀 그럴싸하죠, 그죠? 마치 그 물 이렇게 마르고 남는 잔 물방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됐고요. 그 다음에 좀 강도를 좀 올릴 수 있으면은 한번 3 정도 뭐 이렇게 봅시다. 좀 더 한 5 정도 좀 더 강화하게 5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까 1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이 좀 도드라 보이는 느낌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한 단계 지금 이제 얘들을 이제 물방울 맺히는 거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얘들을 뭔가 좀 더 이렇게 뭐 또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 요 이제 모르는 텍스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지금 매핑해서 이렇게 이거를 좀 조절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고 이제 매핑을 해서 한다면 뭔가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텍스처에서 먼저 기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랜더마이저를 줄이게 되면 아주 정직하게 들어가죠, 그죠? 마치 그 점자 바닥 그 보도 블럭에 있는 그 있잖아 시각적인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더 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텍스처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지금 랜덤네스를 이렇게 되면은 무작위적으로 되죠. 스케일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아주 커지죠, 그죠? 크게 되고 한 80 정도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들을 1단계가 이제 됐으니까 이거는 또 쓸 수도 있으니까 복사를 해둘게요. 복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얘들을 묶어둘게요. 지금 묶어두는 거는 프레임이란 건데 Shift A를 누르면은 레이아웃에 보면 프레임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그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기본 그 애드온 중에 노드 랭글러라는 게 있어요. 노드 랭글러를 쓰면은 노드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능 같은 걸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노드를 선택해서 Shift P를 하면 이제 프레임을 씌워주는데 뭐 그냥 뭐 쓰시겠다면 여기 뭐 레이아웃에 프레임을 갖다 넣고 이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름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레인 드롭 넷 물방울 해줍니다. 컬러는 조금 어두운 이런 식으로 묶어둡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통제하기가 상당히 이제 편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갖고 얘들도 이제 똑같이 뭔가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가져왔고, 복사를 해둘게요. 매핑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핑 무슨 텍스처를 하는 게 좋을까? 보로노이를 합시다. 보로노이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작업을 할 거니까 얘를 또 이렇게 서페이스로 이렇게 해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일지 형태를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보로노이를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컬러 램프를 또 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같이로 또 컬러 RGB 커버를 이런 식으로 갖다 둡니다. 아까 이제 물방울처럼 이제 유사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형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쭉쭉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해야 될 게 매핑을 일단 연결해 줍니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 형태를 뭔가 좀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려면은 좀 길다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스케일을 하고 스무스 F1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둡니다. F1 만들고, 자,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 세로로 되는 그런 빗줄기로 만드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매핑에 이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매핑에서 보면은, 자, 이걸 스케일을 X축을 한번 늘려볼게요. 자, X축을 늘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옆으로 좀 압축이 되죠? 그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1일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UV 좌표가 지금 UV로 연결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0에서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1이면은, 0에서 1까지 정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면, 딱 정형태인데, 이걸 0에서 2 혹은 뭐 3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2배, 3배의 정보가 이 가로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 이러면. 그럼 옆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1, 2, 3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니까 서로 낑겨 하면서 내 자리 막 하면서 서로 낑기니까 옆으로 이렇게 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1인데 내가 얘는 0.5야.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들어갈 공간이 0에서 0.5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죠? 옆으로 들어갈 정보보다 더 널널하게.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B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로로 길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좀 정보를 더 넣으니까 한 이 정도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Y축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Y축으로 그러면 줄이면은 늘어나겠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B처럼 곧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03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딱 쭉 되는 거죠. 그 로케이션 이런 걸 뭐 조절해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는 있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이제 세로로 늘어지는 건데, 자, B는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글지글 하면서도 굵었다가 뭐 얇았다가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얘가 그런 식으로 형태를 띠게 하려면 뭔가 혼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혼합이 돼야 되니까 합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뭘 하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믹스 RGB를 갖고 오면 되겠죠. 믹스 RGB를.
자, 이런 식으로 믹스 RGB를 갖고 오는데 뭐랑 합치면 좋을까 싶은데 그래갖고 살짝 옮기고요. 뭔가 지글지글하게 만든다 하면 생각하는 게 노이즈 텍처가 있겠네요. 그 노이즈 텍처가 웬만하면 뭐 만능이에요. 그 노이즈 텍처를 갖고 오고 얘도 UV,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매핑, 기본적인 매핑으로 들어온 거고 얘도 이제 기본적인 매핑으로 노이즈 텍처를 이렇게 조절하고 얘만을 조절하고 싶다면 또 얘 매핑을 넣으면 돼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가져올게요. 그래서 얘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지금 벡터로 들어온 얘 값이랑 컬러 값이랑 합쳐갖고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 있으면 여기에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 검은색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잘라먹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은 그 노이즈 텍처랑 기본 요거랑 합쳐서 이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뭔가 이렇게 물론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빗방울 내리는 건 약간 이렇게 좀 지그재그한 그런 맛이 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값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 수직으로 떨어지는 기본 매핑 떨어지는 이제 고값이 좀 강해야 되니까 이건 한 0.3 정도 뭐 그렇게 0.05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수직 위주로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할게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좀 낫죠? 그죠? 근데 빗방울이 이제 빗방울 몽글몽글 맺힌 거 드롭렛 이걸로 이제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길게 떨어지는 한 줄기씩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잘려 있죠. 좀 수직으로 Y축으로 보면 이렇게 점 흐르다가 점점이 돼 있잖아요. 좀 나는 좀 길게 아까처럼 선으로 된 것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노이즈 텍스처에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옆으로도 받고 위로도 받으니까 옆으로도 일그러지면서도 중간 값들이 텅텅 비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X축으로만 영향을 받게 하고 싶어요. Y축으로 가는 노이즈 텍스처에 영향을 받는 거는 X축만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Y랑 Z는 그냥 배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얘 매핑의 값, 요즘 얘도 나온 게 X, Y, Z가 있잖아요. X로만 들어가는 것만 스케일 X로만 영향을 받게 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서치를 했고 separate X, Y, Z를 뽑고요. 다시 여기를 합쳐주는 combine X, Y, Z가 있어요. 여기만 combine HSV, RGB 있는데 X, Y, Z예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콤바인이 돼서 들어간 건데 대신에 영향력을 받는 거는 뭐다? 영향력을 받는 거는 X뿐이다. 그래서 먼저 separate X, Y, Z로 들어가죠. 이걸 빼고요. 자, 그래갖고 지금 separate X, Y 중에 아까 말한 X로만 요 노이즈 텍처랑 나는 그 연결이 되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연결해요. 그리고 나머지 Y랑 Z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좀 보세요. 연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이즈 텍처랑 연결을 받는 거는 X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합쳐졌죠. 영향을 받았죠. 보세요. 자, 지금 X로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스케일도 뭐 조절해보고, 그죠? 뭐 디테일을 높이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이글이글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한 15 정도 하고, 러프니스 이런 거.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이건 물의 그건 좀 아니죠? 좀 줄였고, 물의 어떤 형태 정도만, 한 이 정도? 그죠? 이 정도만 돼요. 디스토션? 좋아요. 디스토션. 이거는 번개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디스토션? 너무 과한 것 같아요. 0.1 정도. 0.1 정도.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X축으로만, 지금 보면은 Y축으로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쭉 이어지죠. X축으로만 되니까 옆으로만, 좌우로만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이즈 텍처의 영향력이 이제 0인 상태. 그럼 수직으로만 쭉 되죠. 그죠? 이제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노이즈 텍처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무슨 지형 같다. 그죠? 지형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빗방울 만들지만 이런 어떤 노드를 쓰면서 이런 효과가 난다는 예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는 게 나중에 다른 어떤 노드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뭘 써야 될지라고 할 때 이런 형태를 응용하면은 좋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다시 0.05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두고요. 약간 빗방울 흐를 때 약간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나죠? 굵기도 좀 각자 좀 다르고요. 좀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됐어. 자, 그래서 Y랑 Z는 그대로 가고, Y랑 Z는 이제 정직하게 그대로 가고, X의 영향만 받은 걸 이제 컴바인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보로노이 텍처로 벡터 값으로 들어가는. 자, 그럼 보로노이 텍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줄기로 나온 것들이 좀 지글지글한 느낌으로 좀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이렇게 좀 줄이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매핑에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컬러 이런 것들을 좀 조정 좀 하고요. 그죠?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스케일 값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갖고 뭐 얼마나 가득 차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되겠죠. 랜덤니스를 이제 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촉수가 슉 났죠? 이걸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빗방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좀 빨리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얘를 이제 범프 맵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빗방울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쟤도 이제 범프 맵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합니다. 얘를 갖고 와서 범프 연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얘를 정리를 좀 잘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레인으로 짙은 초록색 정도로 이렇게 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항상 정리를 이렇게 잘 해줍니다. 자, 얘로 이제 교체를 한번 갈아타 볼게요. 헤이트 값으로. 그러면은 로딩이 살짝 느려요. 노드들을 서로 이제 다시 로딩을 해야 되니까 살짝 로딩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되죠. 이거 좀 약간 요거는 좀 말끔하지가 못하네요. 그럼 찾아서 뭐 디스토션이나 뭐 러프니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디테일 이런 것들 디테일 너무 많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05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호로한 느낌이 이제 살짝 이렇게 나죠. 그죠? 그렇고 뭐 좀 조절할 게 있나요? 스케일 노이즈 텍처 10 정도 이렇게 디테일은 뭐 한 4 정도 5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세부적인 조절만 하면 될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흐르는 자국처럼 어느 정도 좀 됐죠? 그죠? 비가 내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내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빗방울을 맺힌 거랑 얘를 한번 합쳐봐야겠죠? 그죠? 합쳐봐야 되니까 얘를 이제 또 흑백으로 한번 더 봐야겠죠? 흑백으로 봐야 결과값을 확인하고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당기고 자, 얘 값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치냐? 얘 이제 흑백이잖아요. 뭐 RGB라고 하면은 뭐 흑백 RGB라고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얘들을 합치려면은 뭐가 필요하나? 과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믹스 RGB도 있는데 여기는 매스라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스에 보면 뭐 added, 뭐 supply인데 이거는 완전히 흑백엔 정보만 가지고 했을 때 가장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믹스 RGB는 RGB 컬러 값이기 때문에 색상들을 합치는 것이 좀 더 복잡하거든요. 지금 들어간 게 다 흑백인 거, 다 흑백이잖아요, 그죠? 다 흑백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매스라는 그가 좀 더 믹스 RGB는 조금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혼합이고 여기 매스는 좀 더 이렇게 뭐더 수학적인, 왜냐면 수학적인 하면 0에서 1 사이인 흑백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뭘로 할까요? 맥시멈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어두운데 흰색은 흰색에 서로 혼합을 해갖고 가장 밝은 이제 그런 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밸류 값. 지금 보면 밸류 값 0에서 기본적으로 0에서 이제 1인데 아마 더 될 수도 있지만 오버 될 수 있지만 얘를 합해서 얘를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범프로 쑤셔 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프 값을 그냥 일단 확인해 보죠. 서페이스로. 자, 어떻게 돼요? 아까 빗줄기랑 빗방울 맺힌 거의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어느 쪽 봤을 때 비 오는 날의 그런 어떤 느낌
딱 나잖아요. 그죠? 혼합된 상태인데 얘 이제 범프로도 한번 봐야겠죠? 범프 노멀 들어갔고 다시 얘를 서페이스로 쉐이더를 연결하면은 자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나오겠죠? 조금 시간이 이제 점점 오래 걸려요. 자 보면 둘이 합쳐진 게 나오죠? 지금 맥시멈으로 들어간 게 지금 범프를 통해서 들어간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그래갖고 값을 뭐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라서 뭐 이제 거의 뭐 됐어요. 거의 됐고 그래갖고 뭐 빗방울이랑 그 흘러내리는 이거가 이제 이렇게 노멀 맵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뭐 재질에 뭐 이렇게 씌우면 비가 내린 그런 흔적의 어떤 유리 재질이구나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너무 이제 아쉽죠. 뭘 더 만들려면 지금 우리 이제 비가 내리면 빗방울 맺히지만은 예를 들면 창문이 밖에 있으면 바깥쪽은 춥고 안쪽은 이렇게 조금 더 온도가 높으니까 습기나 찰 수도 있고 유리 자체 어떤 그런 이제 러프니스 값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그러니까 수증기 낀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가지고 이런 러프니스를 이렇게 만들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러프니스는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텍처를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가져다가 요거 이제 가져다가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트 매핑을 쓰는데 이번엔 뭘 쓸까요? 이번에는 텍스처에 머스그레이브도 노이즈랑 상당히 유사하긴 해요. 이걸 메테리얼 아웃풋에 이걸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이제 뭐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뭔가 이렇게 무작위적인 형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UV로 매핑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야 좀 깔끔하게 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0.5 정도 스케일 옆으로 좀 이렇게 느린 것도 있고 얘는 2로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에 0.5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세로로 좀 왜냐면 이렇게 비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하니까 뭐 이제 그리고 창문 같은 거 이렇게 좀 위로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뭐 이런 거 스케일 그 다음에 뭐 디테일 뭐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 높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이는 거죠. 디멘션 이런 것들도 좀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톱날처럼 좀 빠진 그런 게 있었고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좀 된 느낌이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밑에 것도 조금 이렇게 줄이면은 어느 정도 형태 같은 걸 만들기 좋은 거죠. 그렇게 뭐 습기 차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러프니스 하든 먼지 끼거나 유리창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맵을 쓰면은 상당히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갖고 뭐 우리의 또 막타 친구 그래갖고 보면은 벡터에 컨버터의 컬러 램프 그래갖고 얘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더 조절을 해갖고 강도를 좀 더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해주고 뭐는 뒤집어 봅시다. 뭐 제가 원하는 지금 이제 그 러프니스 값이 높으면은 1이면은 이제 거칠기가 있고 검은색은 그 뭐냐 어두운 이제 0 값이기 때문에 러프니스가 낮으니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습기가 차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깔끔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할게요. 만약에 뒤지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습기가 차거나 먼지가 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해서 좀 깔끔한 부분을 적은 영역에 차지하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바로 그 뭐냐 러프니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나오라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잖아요. 얘를 바로 러프니스에 꼽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로딩이 점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된 느낌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습기가 찬다든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흰색 값을 요 흰 부분인 거죠. 이제
흰 부분이 이제 러프니스 값이 있으니까 그 흰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낮게, 조금 더 어둡게 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딱 됐네요. 그죠? 이 정도로 하니까 아까는 좀 허연멀거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좀 깊은, 좀 습기가 찬 먼지가 낀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습기가 찬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나중에 뭐 여기다 또 추가를 하면 뭐 손자국, 뭐 지문 자국,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리의 어떤 그 습기에 넣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나는데 자, 보세요. 이런 데는 습기가 찰 수 있는데 물 자체 여기 들어간 데는 여기 좀 깔끔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유리 표면에만 한정해서 지금 이런 러프니스카를 넣었기 때문에 물방울에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들어갔거든, 영역이. 근데 저는 물방울 영역에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여기는 이제 흐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흐린 영역이 있고 깔끔했는데 나는 물방울과 물 자국 요거 흐리는 것만큼은 전부 다 깔끔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하셔도 충분하지만 좀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컬러 값을 서페이스로 다시 두고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한 검은색 부분이 깔끔한 영역을 했잖아요. 흰색 부분은 이제 러프니스 높은 거친 영역. 물방울 영역을 검은색이 되면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 들어간 부분을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뭘 가져오냐면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집어넣고 물방울과 흘러내린 얘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랑 섞을 거예요. 얘랑. 그래서 러프니스 이거 일단 떼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도 좋고 매스 우리 과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일단은 요 두 개부터 먼저 합시다. 요 두 개 값을 합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이제 러프니스 들어가 얘랑 합치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프니스로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지금 흑백 값을 어디서 뽑아내냐. 자, 보시면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 합쳐진 B와 얘 둘 합쳐진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일단 넣어봅시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만들 거야. 이 부분을 검은색.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해요. 인버트 하면 되죠. 자, 인버트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물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검게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뭐 이게 물방울 부분은 뭐 이대로 합쳐갖고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물방울 부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얘도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습기가 찰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흐르는 녀석은 계속 흐르니까 물 합쳐지고 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흐르는 놈만 좀 더 검은색을 강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를 한번 뽑아볼게요. 얘만 서페이스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인버트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보이죠? 근데 지금 깔끔하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안 빠지잖아요. 얘를 완전히 검은색으로 완전히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우리의 막타 친구 컬러 램프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보이죠? 그럼 얘를 검은색을 강화를 하겠다. 뭐 이 정도? 그죠? 자, 어떻게 돼요? 그럼 깔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값과 얘를 이제 합쳐야겠죠. 얘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얘랑 아까 요 위에 얘 위부터 합쳐도 되겠다. 요 컬러 값과 해서 뭘로 할 거냐? 멀티플라이로. 그러니까 흰색은 가만히 두고 그러니까 감산 어두운 부분만 서로 합쳐지면 더 어둡게 되는 멀티플라이로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그 습기찬 그런 것과 지금 물 흘러내리는 그거 합친 거를 다시 한번 합쳐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합쳐진 거랑 흘러내린 부분, 그죠? 이게 합쳐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그런 이제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된 거고요. 중간에 이걸 땡길게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물방울 거랑 합쳐야겠죠. 그럼 물방울 거를 이제 합쳐야 되니까, 그 얘도 마찬가지. 얘도 멀티플라이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저 위에 거 합친 거랑 물방울에 합친 거랑 멀티플라이를 해서 다시 한번 서페이스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방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흘러내리는 것만큼은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서페이스로 이렇게 바꿔 끼고요. 지금 러프니스 조합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남았죠. 그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러프니스로 넣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합쳐졌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이 부분 흐렸던 부분이 물 흘러내리는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아까보다는 물방울들도 좀 더 깔끔하게 되죠. 그 밑에 그렇게 삐찬 이런 부분, 러프니스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비 내리는 날 창문에 비 맺힌 것과 비 흐르는 자국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상태로도 상당히 이제 그럴싸하죠.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쉐이딩 자체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만 두면은 또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팅 너무 어렵죠. 그죠? 네, 간단해요. 그래서 키만 몇 개 주면은 그러면 애니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부터? 이 흘러내리는 것부터 함께 더 이상 이제 위에 얘는 이렇게 뻑세갖고 얘도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름을 해갖고 얘는 뭐 그냥 러프니스를 해갖고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관두고요. 자, 키를 줄 부분은 딱 두 군데요. 이렇게 보면 매핑 부분이 있거든요. 매핑 부분으로만 이렇게 주면 돼요. 지금 레인드롭 되는 부분에 있죠. 자, 얘를 이렇게 좀 옮기고, 자, 키를 그럼 어떻게 줄 거냐? 키를 어떻게 줄 거냐? 뭐 0에서 뭐 240까지? 아니에요. 얘는 이제 키를 준다는 거는 얘가 자동적으로 프레임마다 속도를 얼마를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을 한 5,000 정도로 둘게요. 0에서 5,000까지 키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쳐주면 돼요. 가지고 일단 어디로 이렇게 세로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케이션을 잠깐 이렇게 하고 세로로 가로로 아니죠. 세로로 흐르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세밀하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되게 빠르게 지금 위아래로 되는 거거든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느리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걸 익스프레션 같은 건데 스크립트 비슷한 거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키를 잡는 거 말고 일단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뭔가 계속 시켜야 되는 게 있으면 키를 잡는 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블렌더에서는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add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본데 add 드라이버로 이렇게 둬요. 그러면 스크립티드 익스프레션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파이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30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add 드라이버라고 거기를 프레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뭔가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비가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거를 30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더 쪼개니까 더 이제 느려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흐르는 느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5000 정도. 지금 보면 들어가는 수치가 5000분의 프레임 이런 식으로 속도가 상당히 100이라 했을 때 한 이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프레임별 이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조금 느리죠. 한 400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거를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자체를 예를 들면 작은 놈 혹은 큰 놈. 그러면 큰 놈은 빠르게 내리고 작은 놈은 약간 뭐 이렇게 어떤 놈은 좀 곧바로 떨어지게 하고 어떤 놈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와리가리 지그재그로 좀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이걸 레인드롭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작은 거, 큰 거, 뭐 중간 거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또 조합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빗방울에 떨어지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로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가 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창문에 비 내리면 비가 흐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자, 지금 빗방울이 맺힌 얘는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아, 좀 얘도 좀 아쉬워. 얘도 조금씩 밑으로 좀 떨어지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주 작은 단위 몇 개만 해갖고 몇 개 이제 좀 떨어진 놈도 있고, 얘는 가만히 있는 놈 있고,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되니까, 얘도 애드 드라이버를 해주고요. 얘도 프레임 5000 정도로 10,000 정도. 10,000 정도. 어떻게 돼요? 쭉 이제 내려오죠? 흐른 놈,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 놈. 지금 한꺼번에 내려오지만, 이렇게 드롭렛, 이렇게 물방울들도 좀 이렇게 작은 놈들 여러 개 이렇게 좀 떨어진 놈들 좀 하고 이 정도 속도로 내려오네.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조화를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얘들 형태도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갖고, 그 얘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스케일을 이렇게 뭐 줄였다 놨다, 뭐 스무스니스 이런 것들도 뭐 0.8, 0.9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반복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로테이션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거를 줘도 되겠다. 이거만 한번 줘봅시다. 에드 드라이버를 하고, 밑에 바리에이션을 하고, 얘도 프레임 나누기 얘도 한 10,000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 되게 궁금하죠, 그죠? 이렇게 막 없어졌다 줄었다 하죠? 얘들은 한 50,000 정도로 합시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세밀하게 없어지도록. 비 내리는 그런 느낌이 탁 나죠? 그죠? 뭔가 따라 주르르 느낌도 나고, 그죠? 물방울들도 지금 형태가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붙는 느낌도 나고, 서로 뭔가 형태가 변하는 느낌이 좀 이런 눈에 띌까 말까 그런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뒷면을 볼까요? 그죠? 뒷면에 보면 이제 창문 밖에 맺히는, 만약 유리를 만약 지금 플랜이지만, 예를 들면, 창문을 만들 때, 앞쪽면은 플랜에 요걸 쓰고, 뒤쪽면은 빗방울이 안 미친 같은 유리 재질을 이렇게 쓴다면 상당히 이제 리얼한 이렇게 느낌이 나죠. 안쪽은 이렇게 되면 러프니스를 높여갖고 습기가 가득 차고, 바깥쪽은 비를 받고 차가우니까 이렇게 러프니스가 낮은 이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노드로만 어떤 빗방울 레인드롭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텍처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텍처가 필요하거나 뭔가 설정하기 복잡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노드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정한다면 정말 그럴싸한,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창문에 그런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노드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었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기본적으로 뭐 드롭넷, 요 물방울 뭐 만들기 뭐 이런 걸로만 해도 바로 이제 범프 맵과 그 러프니스 맵 요걸로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하나 만들어 보시고, 좀 이해가 됐다 그러면 빗방울, 그 다음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 러프니스,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해하려면은 많이 좀 머리가 아프겠죠. 자, 이게 빗방울 떨어지는 창문의 그런 효과, 쉐이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